네, 안녕하세요. 사유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제 외국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영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세율이라는 것은 흔히들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는데 이것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세금 면제 효과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가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부가가치세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영세율이 뭔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사업자가 물건을 팔아서 그 매출을 올리게 되면 그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세율이라는 것은 그 부가가치세를 걷는 세율을 0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전혀 받지 않는 그 면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율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법 시행령 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33조 2항에서 가목부터 타목까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이 외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 회사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거나, 두 번째로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용역 거래이거나, 이 두 가지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가령 지금 우리 고객께서 처한 딱 상황이 그랬는데요. 이 고객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었냐면, 이제 외국의 그런 명품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가리라든지 딥티크,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매장을 낼 때 그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가구를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부가세법 시행령 33조 2항 가목에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공급을 외국 법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한 반면, 과세관청에서는 아니다, 너네의 주된 사업은 가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그 백화점에 설치하는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이 주된 사업인데, 부가세법 시행령 33조 2항에는 건설업을 부가세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 너네들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된다, 이렇게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고객이 외국 브랜드에다가 가구를 납품해서 설치해주는 것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기준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호는요, 재화의 공급을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이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반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25조 2호에서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이제 가공만 해주는 이런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기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 고객은 부가세법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내드린 것으로는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당 고객이 운영하시는 회사는 직접 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자재를 직접 사서 인력을 굴리면서 가구를 직접 제작하신 다음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법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의 법률적 의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였죠. 그리고 자재 불량에 따른 위험도 고객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딥티크에서
혹은 뭐 불가리에서 뭐 우리가 진열장을 설치를 했는데 진열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고객의 회사가 직접 AS를 나가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상 사업 분류가 이제 가구업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으로 편입된다는 것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제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화, 그러니까 물건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의 공급이 우리나라 산업 표준 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당연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을 근본으로 하니까 당연히 용역의 공급이라기보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율 제도의 취지상으로 보더라도 고객은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영세율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출을 한참 장려하던 급격한 이제 성장 시절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거래를 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거에 따른 혜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해준다 이렇게 이제 취지가 있는데 지금 고객이 했던 사업 자체가 외국 법인에 직접 계약을 하고 거래 대금도 달러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도 더 부합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청이랑 약간 뭐 플리 바게닝 비슷하게 조금 타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이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과세관청과 조금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 사업 분야가 우리나라 시장이 꽤나 큰 시장인데 이것을 전체를 영세율로 적용하게 되면 과세 정의나 이런 것들의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부만 조금 납부하는 형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사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될 만한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고객의 경우에도 사업의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부가가치세도 예상치 못하게 급성장을 했는데 본인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예고 통지가 날라오면서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부가세법, 특히 뭐 모든 세금 관련된 법이 마찬가지지요. 자주 개정이 되고 또 그 조항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옆에서 전문가가 조력을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의 부담이 과중해질 경우에는 그 사업의 존폐를 논해야 될 정도로 세금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처럼 뭐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사안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전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이제 영세율 적용 여부가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대표님 혹은 이제 실제로 그걸 넘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 예정 통지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부가세의 부담을 느끼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면 그런 부담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플리바게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정식 불복 절차에 돌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